여러분, 이제 24년도 10월은 마지막 문항이에요. 근데 마지막 문항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앞에 문항 두 개만 보여드리자면 이미 수업을 다 들으셨을 텐데 36번 같은 경우 이제 순서 문제였고요. 37번도 이러한 순서 문제를 푸실 때에는 정말 중요한 건 해석을 가지고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순서가 뒤집히지 않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힌트가 되는 요소들을 찾아라 라고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 36번 같은 경우에 that motivation A번에 다른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이 수백 가지가 있어도 딱 그거다라고 that 이라고 지시했다는 뜻은 분명히 앞서서 사람의 행동을 하도록 뭔가가 유인하고 있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앞부분에 설명이 돼 있어야 되더라. 또한 B번에 보시는 these merits에서 장점들 중에서도 특히나 요거라고 바로 코앞에서 명시한 아이들이 있어야 된다더라. 그래서 제시문 다음에 제시문 마지막 거 다음에 these merits. 그 다음 C번에 보이시면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여기 compel이라고 하는 동사 요것 때문에 그 다음이 that motivation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 그래서 벌써 36번에서도 두 개나 힌트를 명확하게 보셨고 게다가 37번으로 넘어오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였지요. 순서가 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더라. This revised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된 그러면 수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수정됐다는 뜻은 그 앞부분에 원래 버전, 수정 버전, 그 다음이 시더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그 순서를 정해줄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또한 A번에 그러나 라고 내용이 반전되고 있는 연결어의 성격과 이러한 설명이라고 this라고 하는 지시사가 있는 걸 보아하니 앞부분에 뭔가를 이거는 이렇다 라고 설명하는 명확한 문장이 있어야 된다 등등. 그래서 이미 벌써 4가지 정도 힌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순서 문제들은 그 문항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각자 문항에 최소한 2개 이상씩 힌트를 찾다 보면 자기만의 힌트 꾸러미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꼭 자신만의 주머니에 넣어 놓으시면서 39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은 39번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풀이의 힌트가 되는 힌트 꾸러미의 3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39번에서 순서 문제. 주어진 문장을 어딘가에 넣어라라고 하는 건 실은 결론적으로는 순서예요. 다만 이것은 문장과 문장 단위로 살피거라 라는 뜻인데 자, 주어진 문장을 어디에 넣어야 될까라고 하는 걸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힌트가 있습니다. 일단 잠깐 멈추시고 각자 다시 한번 무슨 지문이었나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니까 제대로 순서가 보이는지 한번 느껴봐 주신 후에 그리고 나서 수업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이고요. 네, 자 그러면 잠깐 끊고 봤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자면 요거는 사람마다 개인 스타일이 뭐 제시문을 먼저 보셔도 혹은 문장을 먼저 읽어가지고 좋은데 실은 제시문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은 이유는 여기에서 이미 벌써 힌트를 보여줄 거니까 저도 그렇게 시작을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하나의 문장, 그 빠져있는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자, such a system. 그러한 시스템이야. 시스템이 수만 가지가 있어도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앞 문장에서 얘기한 시스템 요런 식으로 뭔가가 굴러가는 체계가 있더라 라는 내용의 설명이 있는 바로 앞 문장의 그 시스템 따라서 이 문장이 들어오기 전에 조건은 앞 문장에서 요거는 요러한 식으로 움직이는 거다 요런 식의 체계가 있다 라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려요. 자, 이 문장을 한번 읽고 나서 곰곰이 한번 느껴봐 주세요. 저는 뭐가 느껴졌냐면 Such a system can only hope to be stable. 그러한 시스템이 can only 유일하게 요때에만 hope 희망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은 뭔가를 바랄 수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될 거라고? To be stable. 안정적이 될 거다라고 희망할 수 있더라. 언제? If only 단지 요로 할 때에만 그렇더라. 그럼 저는 이 문장을 읽어봤더니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렇다 저렇다라고 한정하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그러는 게 아니요. If only 다음에 나오는 요런 상황에서만 그러는 거야. 그럼 그럴 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 2가지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란 얘기지. 그러면 이 문장의 의미는 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얘기한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은 안정적이 될 수도 있더라. 근데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if only 요럴 때에만 a smaller number of collective ways
collective ways, 방식들을 집합적으로 이제 모아놓는 그러한 상황에서 적은 숫자, 집합적으로 방식들을 모으는데 그것이 적은 숫자가 돼. 누구? of being. being은 어떠한 존재. 그치? 뭐 사람이 있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존재가 있는데 어떤 생명체나 존재가 있는데 이러한 존재의 collective ways, 집합적인 방식들이 많은 게 아니라 적은 숫자, 단지 적은 숫자들만 may emerge, 나타나게 되는 경우 그때에만 안정적일 수 있더라 이런 뜻이야. 아직 전반적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시스템들이 뭐가 움직이는데 그것이 뭔가 적은 숫자로 제한이 되는 그러한 경우에만 안정화가 된다. 그럼 뭔가가 숫자가 너무 많으면 안정적이지 않고 뭔가 불안정한 막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나 봐요. 그런 내용을 같이 힌트는 요럴 때에만 그렇더라 라는 내용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반대적인 개념도 떠오르더란 얘기지. 요 때에만 그렇더라 아니면 그렇게 못해 라는 내용을 같이 머릿속에 담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 자, 일단 그 정도. 그래서 if only라고 하는 개념에 약간 어떤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뜻이냐면 반전의 개념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반전, 역접, 반대되는 개념. smaller, 뭔가가 작은 경우에는 hope, 희망할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만약에 small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것을 희망하는 게 어렵겠구나. 이 내용을 같이 갖고 있다라는 내용. 예, 요거 자체가 힌트가 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걸 머릿속에 넣어두고 지문을 읽어가 보기 시작하냐면 또 다른 힌트가 튀어나올 거야. 그걸 찾아주세요. 어떤 아이들? 지시사나 혹은 연결어에 해당되는 분들이 또 부분이 누가 있나?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Life is, life라고 하는 건 생명이에요. 어떤 것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life is 요거더라. life equal what? 자, what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괄호를 묶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묶냐면 앞부분에 동사가 있다 그럼 볼 것도 없이 끝까지야. 이때 끝이라 함은 더 나아가고 싶지만 콤마를 기준으로 또 다른 관계사가 보인다라는 건 요만큼이겠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life라고 하는 것은 괄호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이더라. 그게 뭐냐면 what physicists might call a high dimensional system. 물리학자들이 명칭하기를 물리학자들이 요건 요거라고 부르자라고 might call 부르는 거지. 그래서 생명이라는 걸 물리학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high dimensional system. 시스템 일종의 체계인데 시스템이야. 그런데 그것이 high 높은 dimensional 차원 고차원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물리학자들이 표현하는 고차원적인 시스템 요것이 바로 생명인데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이 고차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것은 is their fancy. 이 물리학자들이 fancy way. fancy 그럼 약간 몽당몽당 막 이렇게 뭉게뭉게 예쁜 그런 걸 fancy하다고 하죠. 그 fancy 문구점에 가면 막 예쁜 물건들 많이 있죠. 그래서 공상이라는 뜻도 있고요. fancy 그러면 예쁜 거, 화려하게 치장한 멋진 그런 표현이 같이 있어서 their fancy way of saying that. that 이하의 내용을 말할 수 있는 fancy way, 뭔가 멋지게 근사하게 말하는 방식이더라. 물리학자 입장에서 생명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근사하게 표현하는 건가 봐요. 자, 그래서 이 고차원적인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which, 이것은 물리학자가 멋지게 하는 표현입니다. 말하는 방식. 무엇을 말하는 방식이냐면 that there's a lot going on. 아주 많은 것들이 a lot, 많은 것이 going on.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되고 계속되는 그러하다라는 내용을 멋지게 표현하는 방식이 high dimensional system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life, 살아있는 생명체. 우리 그래서 organism, 유기체라고 부르지요. organism. 예.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 생명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작용이 벌어지냐면 하루 24시간 내내 뭘 먹으면 들어가 소화시키고 그것이 흡수가 되고 배설이 되고 숨을 쉬면 뭐가 되고 막 피가 흐르고 하루 종일 한 시간도 빠짐없이 뭔가가 계속적으로 반응이 지속되는 그것이 life, 생명체란 얘기야. 자, 그런데 in just a single cell, 이 생명체가 뭐 계속해서 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고차원적인 시스템인 거 말할 것도 없고 in just, 단지 a single cell, 하나짜리 셀, 세포에서 보면 the number of 숫자지요. 개수
무엇의 개수냐면 possible interactions, 가능한 상호작용들. 어디 사이에? between different molecules. 세포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자들 사이에 가능하게 일어나고 있는 interactions, 상호작용의 수가 is enormous. 막대하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분해돼서 뭐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되어서 그 포도당이 뭐 어떻게 되어서 하는 그 과정 자체. 끊임없이 분자들, 아주 많은 분자들이 서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고 뭐 산소는 어떻게 되고 상호작용을 거치는 그 수가 enormous,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많은 수의 세포 분열 혹은 무슨 분자의 어떤 그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화학식과 같은. 자,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쌤이 순서 문제는 지시사 보라고 했는데 일단 딱 힌트가 되는 우리 힌트 꾸러미에 for example이 나왔으니까 일단 요거 하나는 챙기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 쌤이 그랬는데 for example은 예를 든다는 뜻이래. 그럼 예를 든다는 건 내 얘기를 조금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거든. 그래서 이 아이가 쓰이는 전제 조건은 일반적인 내용을 앞에서 하고 for example 다음에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거. for example 앞부분에는 큰 범주의 이야기를 하고 for example 뒤에는 작은 범주, 세세한 이야기, 특정한 이야기를 하더라. 이것이 원칙이야. 그럼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일단 그거 먼저 살피시란 얘기예요. 자, 앞부분의 내용은 하나의 세포 안에 분자들의 상호작용이 어마무시하다. 예를 들자면 for example It is only a limited number of tissues. 조직들과 신체 형태 같은 것들이 제한된 숫자?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게 세포 안에 분자들의 상호작용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난다더라가 1번적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진 무슨 기관에 무슨 세포를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야 정상인데 갑자기 조직과 신체 형성 더 큰 범주가 나오는 게다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앞부분에서 무언가가 어마무시하게 많더라 이런 얘기를 나오고 예를 들 때는 조그만하게 제한된 숫자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아하니 지금 서로 내용이 상반되고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말도 안 돼. 해석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누가 봐도 답은 2번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해석에만 100% 의존하면 100점 맞기 어려워요. 자, 그럼 일단 이상하니까 여기를 놓고 나서 나중에 검증 작업을 하란 얘기지. 검증 작업은 어떻게 해? 제시문을 혹시 여기다 넣으면 더 매끄러워지나? 이렇게 하란 얘기야. 자, 그럼 저는 그 검증 작업을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야기 듣듯이 서머리처럼 따라와 주세요. 자, life is what?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자들이 고차원 시스템이다 라고 부르는 것, 그것과 같은 개념인데 그런데 이 고차원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멋지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뭘 멋지게 표현하냐면 There's a lot going on. 아주 많은 것들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를 고차원 시스템이다 이렇게. 그래서 딱 하나짜리 세포에서만 보더라도 the number of 분자들 간에 일어나는 아주 다양한 그 가능한 그 상호작용의 숫자가 엄청나게 거대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 하나의 세포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자들이 거대하게 많은 숫자들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stable, 안정적인 단계가 되는 것 only 예, 할 수는 있어요. 희망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수많은 분자들이 계속해서 어마무시하게 뭐 어떤 작용들을 하고 있으면 심란하잖니. 그런데 그것이 안정적인 단계가 only 희망할 수도 있더래. 언제? if only 이런 경우에만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분자, 아무리 많은 거대한 화학식, 뭐 분자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계속해서 진행된다 할지라도 안정적인 단계가 될 수 있더라. if only 언제? 그 생명체의 어떤 이루어진 그 방식들을 집합적으로 봤을 때 적은 숫자로 emerge, 나타나게 될 때 그럴 때에는 가능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 볼게. 그럼 제시문을 넣으면 2번의 for example은 무엇에 대한 예를 듣는 거냐면 앞문장은 어떠한 그 방식들이 제한적으로 smaller, 제한된 적은 숫자로 제한이 되게 되면
어떤 상태가 안정적인 그 상태가 될 수도 있더라.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적은 숫자로 안정적인 상황이 되는 그것에 대한 예시가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 자, 그래서 봤더니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it is only a limited number. 아, 맞네. 아까 숫자가 훨씬 더 적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적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같은 거지.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조금이 되도록 제한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조직이나 body shapes, 그 몸의 신체의 어떤 형태 같은 것들을 제한되는 숫자, 다시 말하자면 smaller, 숫자가 적어지게 된 이런 제한된 숫자. That may result from 무엇으로부터 결과가 나오냐면 the development of a human embryo. 자, 인간의 배아가 맨 처음에 엄마 뱃속에 생겨나게 된 그 조그만한 점과 같은 인간의 배아가 있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난자와 정자가 만난 조그만한 요 점 같은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사람 모양의 태아가 되기 시작하는데 태아가 되기 전에 일단 이 배아 아주 작은 탄생의 시작점 그 아이가 발전하는 것 요것으로부터 온 결과를 보자면 제한된 숫자의 조직과 신체 형성이 되더라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하나의 배아, 일단 하나의 그 셀, 그 세포와 같은 작은 점과 같은 아이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이 세포가 분자식을 통해서 상호작용으로 변형할 수 있는 수가 enormous, 막대하다 했지. 그럼 이 점이 발달될 수 있는 방향이 뭐 이렇게 저렇게 온갖 것만 모든 분자를 가지고 어마무시한 변형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 점이 태아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이 과정으로 나오는 결과를 보니 그 결과는 무한정으로 enormous, 막대하게 unlimited, 제한 없이 그냥 아무거나 모든 숫자로 왜 이상한 것들이 다 발전되는 게 아니라 제한된 숫자로 조직과 신체가 형성되더라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 점이었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뭐 머리가 생겨나고 뭐 몇 달이 지나니까 팔과 다리 모양이 생기고 또 몇 달이 지나니까 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범주화가 될 수 있는 제한적인 형태들이 생기더란 얘기지. 몇 달이 지나니까 뭐 여기 위나 장과 같은 기관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배아가 태아가 되는 그 발달 과정을 보았더니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제한된 숫자의 조직들과 신체 형태들이 생기게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럼 지금 맥락이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쪼만하게 적어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제한되는 결국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답은 2번일 테고 나머지를 보아하니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니까 1942년에 생물학자인 콘라드 웨딩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narrowing 좁아진다는 뜻이지. 날 봐 여기 따라와. 점에서 발전될 수 있는 게 무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분자의 상호작용은 거대하게 막대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이. 그런데 어마무시하게 많은 방향으로 여기저기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일정한 형태로 여기는 여기 제한되는 숫자가 되더라. 다시 말하자면 그 숫자가 narrowing 좁아지더라 이런 얘기야. 점점 더 많아져서 확장되고 많아지는 게 아니라 narrowing. 다시 말하자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숫자가 제한된다는 뜻이구나. 숫자가 다시 말하자면 smaller 적어진다는 뜻이구나. 뭐가? of outcomes. 그 바깥으로 나오는 배아가 발달 형태를 띠면서 나오게 되는 outcome. 그 결과 형태가 아무거나 100개, 200개, 300개, 400개 무한정 보이는 게 아니라 narrowing, 좁아져서 제한된 숫자의 조직과 신체 형태들이 보이더란 얘기지. 그래서 이 웨딩턴이라고 하는 이 생물학자는 이러하게 좁아지는 형태, 발달 단계에서 무지막지하게 다양한 것들로 많은 숫자들로 발전되는 게 아니라 좁아지게 돼서 제한된 숫자의 형태로 발전되는 이 현상을 canalization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표현했대요. 그래서 웨딩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다 동사 이런 식으로 좁아지게 된 제한되는 요 현상을 canalization 수로화라고 불러요.
자, 그럼 더 할 수는 있는데 얘들아, 이 수로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약간의 배경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쉬워지더라고. 그래서 이 웨딩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연구한 분야가 생물 중에서도 생명체가 처음에 발생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느냐라는 발생학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 웨딩턴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발생학을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자, 잘 봐, 얘들아. 내가 위에 절벽이 있는데 절벽에서 공을 한 1000개 굴렸다고 생각해보자. 한꺼번에 공을 굴렸더니 쭈루룩 내려가가지고 막 울퉁불퉁 막 여기 막 이렇게 막 바닥이 있어. 그래서 공을 1000개를 던지면 막 여기저기 막 울퉁불퉁하니까 여기 퉁 저기 퉁 막 튀어다니고 굴러다니기 시작하겠지? 그런데 얘네들이 굴러다니는 게 1000개를 했다고 1000개 방향으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봐봐. 굴러가다 이런 식으로 패여진 부분이 있으면 굴르다 결국은 욜로 1000개에 해당되는 모든 공들이 이런 식으로 패여진 부분이 있으면 패여진 부분으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되겠지. 그래서 모든 공들이 1000개가 있다고 1000개의 길들로 가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패여진 부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유도된 이런 식으로 가도록 결정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걸 캐널라이제이션, 운하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운하라고 하는 게 육지에다가 일부러 수로를 뚫어서 배가 다른 곳으로 안 가고 이 수로로만 가도록 만드는 게 수로 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방향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원칙을 담고 있는 게 수로화예요. 그래서 공이 굴러가다 결국은 뚫려 있는 이렇게 가장 깊게 패여져 있는 부분으로 가듯이 배가 수로를 뚫어 놓으면 다른 데로 못 가고 이 수로로만 가게 되듯이 우리 사람들이 발전을 할 때 생명체가 세포에서 무언가로 발전을 하게 될 때 세포의 개수가 10,000개, 1,000,000개, 1,000,000개 그 분자 개수대로 다 각자 길대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쭈루룩 가다가 여기 우리 소화가 필요하니까 소화에 필요한 어떤 기관을 만들자라고 한쪽으로 귀결이 되고 종착지가 되고 사람 팔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세포들이 팔 만드는 데 가서 팔을 빨리 만들자 뭐 다리를 만들자 뭐 대장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하나로 모여질 수 있는 아까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었죠. collective 모아질 수 있는 하나로 딱 떨어지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기관 같은 것들로 집합적으로 모이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 1000개 중에 뭐 100개는 뭐 소화기관 뭐 1000개 중에 100개는 뭐 발 뭐 이런 식으로 모여지게 되더란 얘기야. 그 표현을 그 다음에서 보여드려요. 그래서 the organism 여기부터 볼게. the organism 그래서 이 유기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may switch between a smaller number of well-defined possible states 잘 정의가 된 가능한 상태들 적은 숫자 정의가 잘 내려진 가능한 상태이긴 한데 적은 숫자들 사이로 거기에서 조금씩 스위치 변경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벗이 나오면 여기가 주제라 했어. 이 아이들은 랜덤 스테이트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랜덤 스테이트로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1000개 공을 던졌을 때 1000개가 각자 아무렇게나 지들 맘대로 1000개가 생기는 그런 길 1000개의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가 될지 모르는 무작위로 생기는 게 아니라 1000개가 뚫어져 있는 고랑으로 가게 되더라고 했었지. 그래서 그것들 사이 아무데로나 가는 게 아니라 rather가 나오면 이제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했지. but 다음에 여기가 주제야. 랜덤 상태로 가는 게 아니다. 그 다음 rather가 나오면 그 다음에 중요하다 했지. 그게 아니라 랜덤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as 다음에 나오는 이러한 상태처럼 이제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요 상태처럼 얘랑 유사한 상태로 놓여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비유하는 걸 봤더니 as a ball 공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in a rough landscape 만약에 rough landscape예요. 그 어떤 자연 경관 자연적인 상황인데 rough 울퉁불퉁한 그러한 상태에다가 만약에 공을 굴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 roll 그 굴러가는 그 공은 must roll 굴러가게 되겠지. 어디로 굴러가냐면 그냥 지들 맘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to the bottom of one valley 이런 식으로 패여져 있는 계곡과 같은 협곡과 같은 or another 다른 곳 중요한 건 굴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을 굴렸을 때 이 공이 아무데로나 랜덤한 상태로 아무데로나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는 방향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결국 종착지는 이렇게 뚫려 있는 밸리로 가게 되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공이 굴러가게 되는 bottom of one valley or another, valley나 another의 바튼 부분으로 가게 되더라. 이것이 가리키는 실제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 아까 신체가 발달되는 걸로 비유적인 표현을 보자면, 아무렇게나 뭐 세포가 100개라고 100가지의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narrowing 된다 했지. 좁아지게 된다. 어떻게? 결과물이 딱 명확하게 well defined 된 가능한 그 상태들. 예를 들면 배아가 태아가 되는 데까지, 그 점이 태아가 사람 모양을 이루는 데까지, 야, 세포 중에 일부분은, 야, 우리 여기 뭘 만들자, 아까 이거 설명했었지요? 이렇게 가더라. 야, 여기는 뭐 이거 만들자, 저거 만들자 라고 잘 정의가 된, 야, 그럼 니네 뭐 하는 애들인데? 아, 우리는 팔에 붙은 손인데 뭘 집을 수 있는 요러요러한 형태를 말하는 거야. 그럼 너는 뭔데, 니네는? 아, 우리는 위라는 기관인데 이 위라는 기관은 음식이 들어오면 뭐 하나 다 소화시키는 기관이야 라고 얘가 뭘 하는지 딱 명확하게 기능이 정해진, well defined, 잘 정의가 내려진 일종의 여러 가지 것들, 그 몇 가지 그러한 상태들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발달이.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밸리 쪽으로 가게 되더라. 이것들이 결국은 밸리인 거지요. 잘 정의가 되어진 하나하나의 기관들 혹은 하나하나의 신체의 형태들, 뭐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e will see that, 여기 띄어쓰기가 안 됐어.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대. 그거 어떻게? 공이 결국은 계곡 쪽으로 빠지게 되는 내용을 어디에서도 볼 수 있냐면 this is true also, 여기에서도 또한 진짜더라. 누구? 건강이나 질병과 같은 부분에서 결국은 똑같은 이러한 내용이 적용이 되더라. 무슨 내용? 아무리 공을 굴려도 결국은 가게 되는 종착지가 있더라. 어디로 가게 되는, 100개의 공을 굴린다고 100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100개들이 정해지게 된 그곳으로 가게 되더라. 그래서 there are many causes of illness.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많지만, 또 많다는 얘기 나왔지? 하지만 적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원인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their manifestations at the physiological,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의 그 흐름이 어떤지, 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이는 게, 그 연구하는 게 생리학, physiological, 생리학적인 부분에서 symptomatic, 증상이 발현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러한 수준들이 manifestation,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은 often, 많은 원인이 100가지라고 100가지로 발현되는 게 아니라 often, 결국은 strikingly similar, 유사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더라. 왜? 결국은 모여져서 비슷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모여져서 몇 개 안 되는 특징들로 발현이 되다 보니까. 자, 따라서 이 글은 일단 아까 집어넣는 거는 앞뒤 문장만 살펴도 절대 올 수 있는 for 없는 그 for example의 특성상 그런 부분으로 봐도 일단 2번이 답일 테고, 게다가 요 제시문을 갖다 넣었더니 실제로 시스템이 가리키는 건 요 앞에 있는 문장이겠구나, 이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자, 하나 더 강조하자면 if only라고 하는 표현은 적은 숫자만 스테이블 할 수 있더라.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적지 않으면 스테이블 할 수 없어.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랜덤 상태가 돼. 이런 얘기였지. 자,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결국 이 글의 주제는 핵심을 따지자면 이거요. 뭔가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뭔가가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되더라? smaller, 적은 숫자가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 limited, 제한되게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 narrowing, 좁아지게 되더라. 뭐가?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 어떤 걸 만들어내고 겉으로 보여지게 되는 결과물이 될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마치 공이 고랑에 빠지게 되듯이 딱 떨어지게 되는, 정의가 내려지는 특성이 있는 비슷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몇 가지의 것들로 제한된 숫자로 그런 식으로 성장해서 발현되게 되더라.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따라서 complexity, 복잡한 거지요. 많지요. 많은 것들이 simplicity, 단순함, 또한 limited, 제한된 숫자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보여드리는 글이었습니다. 자, 뭐 지문 자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30분이에요. 미안해요. 어쩔 수 없었어. 예. 조금 1.5배속으로 들으시면서 짜증내지 마시고, 예, 이렇게 해서 24년도 마무리 짓고요.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방식을 잘 기억하셨다가 23, 22년 풀이할 때에도 꼭 적용해서 예, 각자 향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학여행 잘 다녀오셨을 테고요. 수학여행 끝난 그 다음 1시간 하기 전까지는 요거를 최대한 다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셨어야 합니다. 예, 마무리 지을게요.